스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느바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였어요. 사실.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날이 NBA는 주기적으로 나오는데, 그죠? 어쩔 수가 없는 날이었고, 사실 이런 날은 사실 뭐 승부, 뭐 중승부 이런 거 안 가서 다행이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 중승부 올킬로 먹어놔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게 바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고꾸라지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됐거든요. 한번 잘해서 만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서, 분석을 좀 많이 데이터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내일 NBA 분석은.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자, 집중 경기하는 분석 끝나고 전체 경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랑 토론토 경기인데 프렌즈 바그너가 결장을 하고 야쿠 퍼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결장하던 애들 그대로 결장하는 상황이죠. 주목할 점은 첫 번째로 올랜도의 페이스 추세입니다. 약간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올랜도는 직접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107.5라는 정말 빠른 템포의 경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랜도는 마이애미 전을 치르기 전까지 샬럿전의 페이스 95, 클블과의 1차전 99.5, 클블과의 2차전 95.5를 기록하면서 최근 페이스 100을 넘긴 경기가 없었던 팀이었거든요. 올랜도가 보여준 행보는 지금 빠른 팀 상대로 올 시즌 페이스 수치 리그 1등 팀인 마이애미 상대로는 굉장히 빠른 농구를 같이 했고 느린 팀과는 같이 느린 농구를 했다라는 좀 이런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는 느린 팀이에요. 1월달 한정으로 평균 98점대의 페이스를 기록 중인 팀입니다. 둘째로 양팀 맞대결 대부분 언더. 올 시즌 맞대결 한 번도 213점밖에 안 났었고 전 시즌 네 번의 맞대결 역시도 203점, 202점, 206점, 227점, 227점 났던 경기도 양팀 모두 3점 40% 이상 폭발했던 경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오늘 딜런 브룩스가 40득점 맹활약을 했었던 거 아시죠? 그 급의 반케로의 41득점이라는 시즌 하이급 퍼포먼스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227점이라는 오바가 찍힌 경기였고, 근데 최근에 반케로 농구하는 꼬라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활약을 할 수 있을 만한 땀량이 아니란 걸 아시죠? 셋째로 양 팀은 공통적으로 2점 슛 빈도가 매우 높은 팀들이라는 겁니다. 1월 안정 3점 시도 둘 다 하위권에 처져 있는 상황이죠. 24등, 21등. 그러니까 양 팀이 기본적으로 인사이드 농구를 선호하는 팀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맞대결도 대부분이 언더였잖아요. 그것도 그냥 언더가 아니라 완전 핵 언더로. 그것만 보더라도 양 팀이 서로 간에 인사이드를 잠그는 농구를 하면서 서로의 맞대결을 해왔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현대 농구에서 이렇게 인사이드 수비가 밀집되고 막 서로 리바운드 박스아웃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경기는 진짜 높은 확률로 막 연장 가지 않는 이상 언더 뜨는 경기가 정말 대부분이란 말이죠. 저는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토론토 역배승. 토론토 역배승 보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최근에 제가 경기를 대부분 다 저는 못 본 경기 하이라이트라도 꼭 챙겨 보는데 최근에 농구를 토론토가 더 잘해요. 올랜도보다. 올랜도가 뭐 직전 경기 마이애미가 홈으로 돌아온 경기였지만 아시다시피 서부 원정연전 길게 치르고 홈으로 돌아온 경기여서 체력적 여파가 분명히 남아 있었던 경기였어요. 마이애미 전에 올랜도가 득점 대폭발해서 이긴 거에 너무 무게를 치중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최근 1월 달에 보여준 퍼포먼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올랜도보다 토론토인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토 역배승도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뉴욕하고 포틀랜드 경기는 뉴욕 마인의 언더 둘 다 메인급. 첫째로 뉴욕이 마인 신앙팀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영상에서 홈에서 승리한 경기 7할 이상 마인 성공 중인 팀이다. 승리한 경기 기준으로 그 정도로 뉴욕이 지금
4연승을 달성을 했는데 이기는 경기에서 특히 홈 경기에서는 값이 게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둘째로 조시아트, 맥브라이드, GTD가 좀 거슬리는 요소인데 포틀랜드는 팀 내 1옵션 에이스는 아브디아가 GTD가 걸려져 있죠. 그래서 저는 포틀랜드가 이거는 더 전력 출혈 쪽에 하자가 있다. 그리고 맥브라이드는 애초에 관리 차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출전할 다음날 백투백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출전할 여지를 좀 더 있게 봐야 된단 말이죠. 셋째로 뉴욕 6연속 언더, 포틀 5연속 언더. 뉴욕이 최근 수비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뉘앙스가 정말 강하죠. 굉장히 언론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감독도 그렇고 카렌서니 타운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지금 트레이드 데드라인 기간에도 카렌서니 타운스가 꾸준히 패키지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뉴욕이 지금 제일 노리는 건 야니스 아테토쿤보인데 이 패키지는 카렌서니 타운스를 포함한 대량의 1라운드 픽이 포함되는 패키지다라는 이거는 루머가 아니라 사실상 거의 오피셜급이에요. 그리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카렌서니 타운스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고 마이클 브라운 감독도 굉장히 지금 그랬던 상황에서 막 최근 11전 2승 9패 찍고 막 이랬던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를 돌려 세우면서 4연승을 달성을 했는데 이 4연승을 달성한 과정에서 평균 실점이 90점대입니다. 90점대.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93.6으로 압도적인 1등 팀이란 말이죠. 혼자만 100 미만입니다. 지금 평균 실점 최근 5경기 기준으로 100 미만을 찍고 있는 팀은 뉴욕 닉스가 유일합니다. 넷째로 포틀랜드가 동부 원정연전 세 번째 경기인데 보스턴전 94득점, 워싱턴전 111득점으로 상대 팀을 감안을 하더라도 워싱턴 상대로 111득점 낸 거는 누가 봐도 못한 거죠. 디펜딩 최하위권이고 페이스는 또 빠른 팀인 워싱턴 상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포틀랜드가 동부 원정연전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득점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걸 좀 강조하는 겁니다. 다섯째로 1월 12일 양팀 맞대결에서 237점 오늘 기준점으로 환산하면은 무조건 오바였던 경기가 있었으나 당시 흐름을 고려하면 뉴욕의 실점이 내려갈 여지가 더 크다라고 적어놨죠. 그때의 흐름과 지금 뉴욕은 완전히 온탕과 냉탕 차이입니다. 이때 포틀랜드랑 맞붙었었던 1월 12일 기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 11경기 2승 9패를 찍었던 그 시기였고 이 2승 9패를 찍었던 2승 중에 하나가 포틀랜드전 승리였습니다. 그래였고 지금은 지금 4연승 과정에서 평균 실점 90점대를 내고 있을 정도로 흐름을 완전히 탈바꿈시킨 게 뉴욕이잖아요. 그때랑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이걸 좀 말하고 싶은 거고 여섯 번째 마지막째로 1월 10일 맞대결 당시에 이 상황을 놓고 보는 거예요. 상황. 그때 당시에는 뉴욕이 가뜩이나 제일 올 시즌 최악의 흐름과 분위기 속에서 서부 원정연전을 치르는 일정이었고 서부 원정연전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포틀랜드는 홈연전 네 번째 경기로 4경기 연속 홈경기만 치렀던 일정이었고 근데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분위기나 뭐 일정상으로나 다 포틀랜드가 우위였던 상황이었는데도 뉴욕이 9점 차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5 정도 마에는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당시 뉴욕은 이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시킨 뉴욕이라서 저는 이거는 완전히 뉴욕이 포틀랜드를 압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 마엔의 언더로 이렇게 봤습니다. 뉴욕하고 멤피스 경기는 자 뉴올리언즈는 플라인업이고 멤피스는 결장자 그대로 자모란트 없고 잭 이디 없고 브랜든 클라크 없고 이런 똑같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3번이 모두 250점 이상의 해고바만 나왔어요. 맞대결 3번이면 정말 양껏 맞대결을 치렀던 건데도 다 250이 넘었다? 이거는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첫 맞대결이 10월 22일 개막전 서로 양팀 모두 올 시즌 첫 경기를 치렀던 경기였는데 128대 122로
멤피스 승. 당시 페이스 수치가 108.5로 정말 저세상 수치로 엄청나게 높은 수치, 빠른 템포의 경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8.5 찍었는데 250점 나왔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페이스 수치예요. 두 번째 맞대결은 11월 22일에 펼쳐졌고 133대 128로 멤피스가 또 이겼습니다. 연장을 갔었단 말이죠. 1차 연장으로 끝났던 경우 연장전 5분 동안 17점이 나면서 연장 안 갔으면 244점 났습니다. 244점만 났어도 오늘 기준점으로 오바예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페이스가 99.17, 100이 안 넘었는데 연장전, 제가 이건 연장전 쿼터별로 다 확인했습니다. 연장전 5분 동안 페이스가 되게 느렸어요. 아무래도 연장전이다 보니까 지쳐있는 상태고 포지션 하나하나 신중해졌고 그래서 연장전 5분 동안 페이스가 96이었습니다. 되게 낮게 지켰죠. 이 여파 때문에 99.17로 좀 깎인 거라고 봐요. 세 번째 맞대결은 불과 6일 전 맞대결이었죠. 127대 133, 260점이 나는 해고바 양상 속에서 뉴올리언즈 승. 페이스가 105였습니다. 엄청나게 빨랐죠. 그러니까 올 시즌 맞대결 3번 중에 한 번은 조금 이건 빠르긴 빨랐던 것 같은 좀 어중간하네 이런 느낌이고 나머지 두 경기는 미친 듯이 빨랐고 양 팀 만났을 때는 페이스가 빠르다라고 전제를 깔아도 이상할 게 없다고 봐야겠죠. 이게 불과 6일 전에도 페이스 105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으니까 오늘 기준점이 234.5를 받았습니다. 234.5. 페이스가 양팀 맞대결 3번 중 2번이 그랬던 것처럼 105 이상이 찍힌다? 이거는 양팀이 3점을 30대 초반 수준으로 꼬라박아도 페이스발로 오바 띄우는 기준점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저는 오바 볼게요. 자, 올 시즌 맞대결 3번 맞붙어서 다 아슬아슬 오바도 아니고 다 250 넘는 해고바였다? 최근에 언더 강세인 거 제가 거의 막 홍보하듯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건 오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피닉스랑 클빌 경기는 오늘 딜런 브룩스가 야투 60%로 40득점을 꽂아낼 줄이야. 이렇게 운대가 안 맞는 겁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딜런 브룩스가 핫 캐리를 했어요. 오늘 제 조합표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딜런 브룩스가 한 겁니다. 물론 GTD가 걸려져 있다 출전하는 길레스피도 16득점, 그레이스 넬런이 24득점. 충분히 괜찮은 득점력을 자랑했지만 둘 다 개인 야투율이 30%대였습니다. 결국 승리를 만들어낸 건 볼륨과 효율을 압도적으로 챙겼던 딜런 브룩스였어요. 근데 브룩스가 올 시즌 정말 위협적인 선수로 스텝업을 이뤄낸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백투백에서 클블 상대로 마저 터질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브룩스가 60% 야투로 40득점이라는 사실상 초특급 활약을 했음에도 피닉스가 114득점에 묶였다는 거는 피닉스가 저점을 완벽하게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오늘 진짜로 박스스코어 아무리 들여다봐도 딜런 브룩스 혼자 잘한 겁니다. 나머지 선수들이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볼륨만 놓고 봤을 때 뭐 그레이스는 20득점 넘겨서 충분히 괜찮네 할 수 있지만 개인 야투는 30%였습니다. 지금 부커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레이스 넬런도 사실상 2옵션급으로 야투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피닉스가 저점을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제가 피닉스랑 운대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있긴 한데 이건 데이터 상으로는 무조건 클립을 마이너 언더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오늘 피닉스 결론적으로 딜런 브룩스 저 정도로 터졌음에도 114득점밖에 못 냈죠. 그러면서 지금 6경기 연속 115득점 미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5득점 미만. 클블은 3경기 연속 105실점 이하로 지금 뉴욕에 이어서 아까 최근 5경기 실점 1등이 뉴욕 닉스라고 말씀드렸고 90점대로 2등이 클리블랜드예요. 가뜩이나 피닉스 올 시즌 백투백에서 3승 4패로 승보다 패가 더 많은 팀인데 저는 딜런 브룩스의 평균 획이 노려보면서 메인 선정 없이 클블 마이너 언더 보겠습니다. 덴바랑 클리퍼스 경기는 오늘 라인업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덴버는 부상자가 워낙에 많은 상황이라서 여기서 돌발 결창을 띄우면 아예 던져버리는 경기가 되는 겁니다.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가 GTD고 데릭 존스 복단이 결장. 레너드는 직전 유타전에 정상 출전을 했었어요. 28분 뛰었는데 이 유타전에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클리퍼스가 무려 이틀이나 휴식을 취하고 치르는 경기고 저는 출전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와이가 정상 출전한다고 가정하면은 저는 클리퍼스만 안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오늘 덴버가 팀 하더웨이 주니어 주사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승리를 했지만 고작 4점 차 승리였고 팀 득점은 꼬라 박았습니다. 브루클린한테 리바운드로 압도를 당했단 말이죠. 오로지 덴버가 오늘 3점 성으로 50%씩이나 기록을 했기에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티마더 웨이 주니어 티마주가 3점을 11개 쏴서 7개를 꽂아 넣는 주사위 6이 나와서 주사위 선수라고. 이건 국내 중계에서도 티마더웨이 주니어 대놓고 굴러가는 주사위 이런 식으로 자막 표현합니다.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티마더웨이 주니어는 주사위라 불리는 이유는 이러한 경기를 반복적으로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귀신같이 야 티마더웨이 주니어 진짜 잘한다. 야 3점 진짜 잘 넣는다 하다가도 내일 경기 10개 쌓았고 한두 개 넣을 수도 있는 게 티마더웨이 던컨 로빈슨 마냥. 그리고 지금 팀 3점 성공률을 50%를 찍고도 107점밖에 못 내는 팀 덴버밖에 없을걸요. 우선 꾸역꾸역 어찌저찌 승리하고 있긴 한데 포스가 전혀 없는 꾸역꾸역 정말 꾸역승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덴버 게임은 고점 흐름을 탄 이후로 에서 최근 10전 9승 1패 이 과정에서 승리한 9번의 경기 중에서 만을 실패한 경기는 고작 딱 한 경기에 불과했습니다. 워싱턴전 4점 차 승리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클리퍼스는 대승을 정말 잘해주는 팀입니다. 이게 만약에 균점이 7.5랑 5.5랑은 체감이 2포지션 게임이냐 3포지션 게임이냐로 넘어가기 때문에 체감이 정말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농구에서는. 근데 이게 전 만약에 7.5, 8.5였으면은 클리퍼스 마에는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5.5는 투포지션 게임이잖아요. 투포지션 이상으로만 이겨도 마인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마인 볼만하다라고 봐요. 5.5 정도면. 저는 클리퍼스 마인 보겠습니다. 카웨이 레너드 출전 가능성 높게 보면서 클리퍼스 마인. 우선 이거는 타이틀만 보더라도 덴버는 백투백, 뭐 홈온 백투백이라지만 뎁스가 정말 얇은 상황에서 백투백입니다. 클리퍼스는 이틀 휴식 후 경기. 이 타이틀만 가지고도 이건 클리퍼스가 되게 유리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경기예요. 유타랑 브루클린은 저 원래 사실대로 말하면은 한 점 거짓 없이 원래 유타 마인을 메인 조합급으로 봐야겠다. 브루클린 연패는 이 백투백 여파까지 끼고 끊을 리는 없다 이 생각을 제일 먼저 들었는데 왜냐하면 브루클린이 오늘 이고르 데민하고 캠 토마스가 결장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노아 클라우니까지 결장 중이고 그러면은 이 제가 말했었던 지금 브루클린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핵심 스코어러 3명이 동반으로 결장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원래 유타 마인을 볼라 그랬죠. 또 결장할 줄 알고. 근데 제가 해외 소식 뭐 뉴스 이런 것까지 찾아보니까 이고르 데민하고 캠 토마스는 대놓고 유타전엔 복귀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나올 것 같아요. 이고르 데민하고 캠 토마스. 노아 클라우드는 찐으로 부상당한 거라서 안 나올 거고. 데민이랑 캠 토마스 나오면 좀 쫄리죠. 그러고 브루클린이 스탠스를 보세요. 자, 덴바전에는 이고르 데민하고 캠 토마스를 거의 일부러 휴식을 준 거예요. 그리고 유타전에 활약근 힘 빡 준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를 노리고 데민하고 캠 토마스를 복귀 약간 스나이핑하는 느낌이잖아요. 이 경기에서 우리 연패 끊을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타 마인을 제가 원래는 좋게 보려고 했지만 이 스탠스 때문에 유타 마인은 아예 빠꾸 친 경기입니다.
오바 볼게요. 오바. 자, 우선은 기준점이 220대를 받았습니다. 홈 유타 경기에서. 자, 이거는 완전히 그냥 데이터로만 분석을 하는 경기예요. 100%. 자, 올 시즌 유타가 홈에서 26경기를 치렀습니다. 유타가 올 시즌 26번의 홈 경기 중에서 핵언더 경기 220점대 229점 미만의 경기는 몇 번 있었는데 딱 두 번 있었어요. 레이커스전 214점, 클리퍼스전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나머지 26번 중에 24번은 모두 230점 이상의 경기였어요. 26번 중에 18번이 240 이상의 경기였고, 근데 220대는 이게 기준점이 220대를 받았잖아요. 220대 언더가 뜨려면은 26번의 경기 중에서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얻어 걸려야 언더가 뜬다라는 수학적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즉 유타가 홈 경기에서 230 미만의 경기가 나올 가능성은 정확하게 7.7%라는 계산이 나와요. 7.7%. 확률적으로 계산만 한 겁니다. 물론 브루클린이 언더 정말 잘 내고, 그죠? 페이스 정말 느리고. 근데 아시겠지만 유타가 페이스가 정말 느린 팀이랑도 홈에서는 해고발을 띄운 경기가 더 많아요. 올 시즌에 26경기나 치렀는데 홈에서 유타가 26경기 동안 다 페이스 빠른 팀이랑만 경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건 홈 유타 경기에서 지금 그리고 유타 스탠스까지 읽어야 돼요. 지금 유타가 지금 승리하려는 경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얘네가 15승 팀인데 지금 동부 밑바닥에 깔려진 바텀들이 5팀이 12승 상태입니다. 3승 3번을 더 일부러 고의로 져야 돼요. 특히 브루클린 같은 팀한테는 우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될 명분이 뚜렷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저번에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유타 지금 이거 올 시즌 안에 꼭 뒤에서 4등 안에 들어야 된다. 아니면 오클라호마한테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유타의 지금 빅맨들이 지금 나란히 GTD 걸려요. 그것도 노장들로, 베테랑들로, 너키치랑 케빈 러브. 얘네가 결장 뜨면은 완전 생 스몰 라인업 되는 겁니다. 그럼 유타가 완전 키운테 조지랑 이런 애들 정말 무지성으로 달리는 경기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저는 220대면은 홈 유타가 브루클린보다 오바 힘 훨씬 강하다 보고 오바 볼게요. 저는 오바 보겠습니다. 자, 집중 분석 안 한 경기들 한번. 가 빅 인기 팀인데도 불구하고 패스를 한 이유는, 자, 이거는 여기서 픽 들어갑니다. 제가 전 시즌에 좀 우스갯소리로 한 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는 이론이거든요. 레이커스 골스는 평행 이론이 있다. 이거를 제가 전 시즌에 주장을 했었고 올 시즌 한 번도 얘기를 한 적 없어요. 분명히 레이커스가 이기면 골스도 이기고 레이커스가 지면 골스도 같은 날에 경기 있는 날에 내일 레이커스랑 골스 경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스틴 리브스랑 돈치치가 GTD 걸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레이커스 경기는 지금 어떤 상황을 캐치를 해야 되냐면은 다음 경기가 백투백은 아니지만 다음 경기가 하루 쉬고 뉴욕 원정입니다. 뉴욕 원정 경기를 치러요. 근데 이 뉴욕 원정 경기가 어떤 뉴스 기사가 떴냐면은 올 시즌 NBA 모든 경기 중에서 티켓 값이 가장 비싼 경기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즉 뭐다? 엄청난 주목과 포커싱을 받고 있는 경기라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그러면은 레이커스도 당연히 지금 워싱턴 더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뉴욕전에 정말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으니까. 그럼 돈치치를 저는 결장시킬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얘네가 지금 레이커스가 동부 원정연전을 치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 경기는 무조건 좀 안배하는 경기가 나와요. 이런 일정에서는.
저는 사실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르브론도 저는 GT도 안 떠 있지만 돌발 결장될 여지도 있다라고 봐요. 워싱턴은 솔직히 JJ 레딕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구로 볼 상대입니다. 상대 전적도 압살만을 해왔고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 워싱턴 상대로는 대승만을 해왔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전 돈치치 리브스 해도 20분, 25분 출전할 것 같습니다. 리브스는. 근데 돈치치랑 르브론은 돈치치는 저는 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르브론도 이거는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레이커스 이 기준점 캔디 기준점이 8.5가 못 가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솔직히 이 경기를 분석을 하려면 아침에 최종 라인업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경기. 그죠? 확인하고 가야 돼요. 제 예상대로, 제 생각대로 돈치치가 결정하고 만약에 르브론도 갑자기 새벽에 퀘스천업을 뜬다? 그래도 워싱턴 프레는 못 가죠. 얘네가 백투리어파 깔려져 있고 3년 동안 1승 29패 찍은 백투리 워싱턴은 못 가죠. 그러면은 뭐다? 차라리 언더 가는 게 맞고 돈치치랑 르브론 나머지 뭐 에이튼이랑 아이들로 뭐 경기하려는 경기한다? 그럼 언더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결과를 만약에 레이커스가 돈치치랑 뭐 이런 애들이 다 나와서 출전 시간을 20분만 소화를 하더라도 다 나올 수는 있어요. 다 나와서 그럼 배팅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고 레이커스가 이긴다? 그럼 골스 승도 한번 가보세요. 레이커스 이기면 평행 이론 믿고 골스 승 한번 가보세요. 만약 레이커스 진다? 디트 승 한번 가보세요. 디트 역배승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이건 평행 이론. 이거는 정말 잘 맞다. 또 졌네. 이 생각을 전 시즌부터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 진짜로. 레이커스 워싱턴 경기는 이렇게고 올랜도 경기했고 보스턴하고 세크라멘토 분석하다 만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크라멘토가 동부 원정연전 중에 그 뭐야 백투니어파까지 깔려져 있으면은 보스턴 마인을 11.5 기준점 안 줄고 그냥 보는 게 맞는데 저도 보스턴 마인 보려고 분석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스턴이 너무 저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보스턴은 양궁 팀이고 페이스가 느린 만큼 오로지 허슬 지표랑 리바운드, 뭐 턴오버, 유발, 그리고 3점 슛 성공률에 의존이 제일 큰 팀인데 지금 몇 경기 연속이죠? 3경기 연속 3점을 꼬라 박았습니다. 보스턴이 3경기 연속. 브루클린 전에도 이거 2차 연장 가서 130점 넣은 거지 이날도 꼬락 박았을걸요? 이날도 지금 보스턴이 지금 꽤나 이 야투 망가진 게 오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스턴 마인이 너무 부담스럽고 언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221점 기준점이 너무 낮은데 보스턴도 지금 언더 줄 타고 있거든요. 세크라멘토도 오늘 결국엔 또 언더 나면서 얘도 언더 줄 타고 있고 양 팀 모두 언더 줄 타고 있어서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보스턴 경기가 이런 경기들 있죠. 상대 좀 호구 팀이고 이래갖고 아 이거 지금 얘네 저점이니까 언더 가야지 이러고 제가 왜 집중 분석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 언더 가잖아요. 보스턴 3점 50% 찍어요. 그래갖고 마이너가 시원하게 찍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상상이 들어갖고 안 간 거고 분석 안 한 거고 골스랑 디트 경기는 이거는 사실 농구라는 기본 종목의 특성적으로 생각하면 디트 사이드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3점 팀이랑 2점 팀이 농구하는데 상대는 2점 팀의 완성도가 그러면은 원래는 이 양궁이 진짜 폭발하지 않는 이상 2점 팀이 이깁니다. 인사이드 팀이. 그러니까 디트가 훨씬 유리한 가뜩이나 버틀러도 없겠다. 이건 디트 사이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야, 디트가 오늘도 3점 26%인가 기록했습니다. 얘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3점이 너무 안 좋은 팀이라고. 얘는 3점 슈터 완전히 개편하지 않는 이상 우승 때려 죽어도 못할 듯. 디트는.
3점을 너무 못 넣어요.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이 경기는 상식적으로는 디트 사이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원정 연전에다가 백투이 바뀌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커스 결과 보고 어차피 시간 차이가 3시간 차이가 나는 경기라서 레이커스 결과 끝나면은 골스 경기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경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레이커스 경기 끝나면은 결과 보고서 레이커스가 시원하게 많이 찍었네. 골스 승가세요. 혹여나 역배승 당했다. 디트 승가세요. 정말로 이건 평행이로 한번 믿고 한번 픽해봅니다. 자, 오늘 분석 요렇게 합니다. 자, 오늘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날이었고 자연재해 같은 날이었고 내일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결과는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결과는 좋길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